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팬데믹에 이은 경제적 타격으로 지원이 절실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땅콩 버터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돼 대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8개 주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급등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대국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유례 없는 기름값 상승은 러시아 때문이라며 푸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Our prices are rising because of Putin's action. There isn't enough supply. And the bottom line is if we want lower gas prices, we need to have more oil supply right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름값이 올라갔다며 앞으로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180일 동안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의 석유가 시장이 풀리게 되는데 백악관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만 배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줄어든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300만 배럴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축유 방출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 급락하는 등 오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된다면 산유국이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기름값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철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he's pulling all of his forces out of Kyiv. There is also evidence that he is beefing up his troops down in the Donbass area. I'm a little skeptical.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23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7%나 급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의 원인으로 러시아를 탓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러시아 가스를 사려면 루블화로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협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훈 기자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를 사고 팔 때 루블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기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Со всеми вытекающими последствиями. Нам никто ничего бесплатно не продает. И мы тоже не собираемся заниматьс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ю.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폭락한 루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영가스 기업 가스프롬이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PNG에만 적용하고 액화 천연가스 LNG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달러와 유로화로 송금하면 러시아 은행이 루블화로 환전해줘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방 국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 위반이고 협박이라며 계속 유로화나 달러로 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e seine Vorstellungen sind, dass das geschehen kann, das ist das, was wir jetzt genau anschauen werden. Aber auf alle Fälle gilt für die Unternehmen, dass sie in Euro zahlen wollen. 하지만 독일은 이미 전날부터 가스 비상 공급 계획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더 이상 러시아 가스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결제 강행 이후 유럽의 주요 증시는 1%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최훈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갤런당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1.9센트 하락한 $6 3.8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루 감소폭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5일 동안 3.2센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6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 달 전보다 $1 15센트, 1년 전보다 $2 8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역시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간 갤런당 $5 99센트를 기록하면서 $5대로 하락했습니다. AAA는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25일 이후 내림세에 들어간 상황이고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의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LA 카운티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뜨거운 신청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신청 첫날.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팬데믹 기간 재정적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 걱정인 주민들은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The pandemic hit me pretty hard, you know, and it would do some help for me. LA 카운티는 접수를 마친 주민들 가운데 자격 요건을 검수한 다음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수혜자들은 향후 3년 동안 매달 $1,000씩 조건 없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외면돼 왔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아가 빈곤과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There's so much bureaucracy, there's so many systems that stay away from the help and the people that need it the most. 이번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앞서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시에서도 비슷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수혜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몰기지 금리가 크게 올라도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반적으로 몰기지 금리가 오를 경우 집값 진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상황에서는 금리와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역대급의 물가 상승에 이어 렌트비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매매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공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으로 1주택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집 매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주택자 역시 렌트비가 오르면서 집을 팔기보단 임대 시장에 눈을 돌려 공급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56% 내린 34,678.3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7% 내린 4,530.41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 역시 1.54% 하락한 14,220.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증시가 상승하지만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불안과 인플레이션 고조,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FDA의 이번 승인 결정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우세종이 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또다시 백신 접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1차 추가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또 만 12세 이하 중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를 4차 접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 내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우세종이 된 가운데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된 겁니다. I'm not taking any chances, so I feel good about the shots. 팬데믹 장기화로 4차 접종까지 승인되면서 백신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성인 대부분 4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 건지 이러다 평생 백신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The data show that the vaccine efficacy against serious illness or death starts to wane at about 3 or 4 months. This booster will protect you by renewing your T cells, which are the important part of protecting you from them.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8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감염됐다 완치된 이른바 자연 면역자들이 많아진 상황. 백신 접종 후 자연 항체까지 형성됐을 때 예방 효과가 3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염을 막아주는 슈퍼 면역이 생긴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You definitely got some natural immunity, but the thing about this virus seems to be that immunity doesn't last that long, which is not necessarily too surprising because that's also the case with other coronaviruses, the ones that cause the common cold. 항체 검사를 받은 후 추가 접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항체량의 기준이 없는 만큼 항체 검사는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체가 많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30일에서 60일 정도 회복 기간을 둔 뒤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현재 전자예약제로 운영되는 민원 서비스와 관련해 일부 사안이 시급한 민원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예약제에서 예외 사항을 두기로 하고 영주권 인터뷰 등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받을 시간이 촉박한 경우나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 지정된 시간에 방문할 경우 예약 없이 영사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여권 수령이나 장례 목적의 격리 면제서 발급 시에도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민원인들이 예약 후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여권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공식 도입합니다. 국무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인 젠더 X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젠더 X는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과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도입됐으며 내년부터는 여권 이외에도 다른 서류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에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글로벌 땅콩 버터 브랜드인 스키피 제품에서 금속 조각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스키피 푸드는 일부 제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9,350여 건이 접수돼 해당 제품 6만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5월까지인 스키피 리듀스드 팻 피넛 버터 스프레드와 스키피 크리미 피넛 버터 블렌디드 위드 플랜트 프로틴 제품이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8개 주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조 장비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파편이 떨어지면서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키피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제품을 반품하고 스키피 푸드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달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한 러시아 병사들이 개고기까지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감청한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고 러시아 병사들이 전투 식량에 질려 개고기를 잡아먹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병사와 병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통화 녹음에는 잘 먹고 지내냐는 가족의 물음에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개고기를 먹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버려진 개와 고양이가 러시아 병사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구출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중단했던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정황이 포착된 건데 미국 당국자들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중요한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4일 민간 위성이 촬영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입니다. 관리 인력 숙소가 나무 자재로 보수됐고 상태가 양호한 걸로 알려진 3번 갱도 근처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파내고 건물을 짓는 활동을 재개했다고 CNN이 미국 정부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18년 국제기자단을 초청해 폭파 장면을 공개하고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북한이 4년 만에 복구하기 시작한 걸로 미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얼마나 빨리 가능할지는 복구 작업의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분명하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한 데 이어 지난 24일엔 ICBM 발사까지 재개하며 군사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실험 재개가 올해 안에 가능한 걸로 미 국가정보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ch a launch might be in the offing. So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very closely. We have made clear that continued provocations will incur additional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재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 폭격기 비행이나 항공모함 배치 등과 같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만큼 국회의 수월한 동의 속에 안정적인 초반 국정 운영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키워드로 총리 후보군을 좁혀온 윤석열 당선인은 인선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발표하려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놓고 또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지명 1순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도 MBC와의 통화에서 총리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윤 당선인과 면담한 적은 아직 없지만 국가가 원한다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선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 전 총리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지원위원장으로 활동한 데 이어 이명박 정부 땐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맡았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까지 포괄하는 경력을 가졌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를 낙점한 건 전북 전주 출신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쳐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가 수월할 거라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내각 구성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 지명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당선인이 직접 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또 부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현역 의원 입각 규모를 줄이고 전문 관료와 교수 출신들 중심으로 후보군을 구성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국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4명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표는 판자촌 출신의 흑수저로 꿈을 키우며 자란 곳이 경기도라며 정치교체의 상징이자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최적임자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정치 세력 교체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오산에서 5선을 지낸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과 싸워본 자신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싸워본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저마다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고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경선 패배 뒤 정계 은퇴까지 생각했지만 평생 꿈꿔왔던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군을 향해선 이재명 전 지사를 지킨다는 게 핵심 공약이냐며 날을 세웠고 특히 김동연 대표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대표는 유 전 의원이 경제를 직접 총괄한 경험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과거 대권주자이자 경제통인 이들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의 증언 등을 붓글씨로 쓴 아크릴 작품 100개가 전시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철제 펜스 사이로 녹이 쓴 세월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펜스 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쓴 붓글씨 작품이 내걸렸습니다. 떠난 아이를 잊을 수 없는 부모의 마음, 묵묵히 동거차도에서 인양을 도운 마을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털어놓는 민간 잠수사의 말까지
후회와 그리움, 희망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작가 저마다의 필체로 표현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했던 상황,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4.16 그날을 쓰다란 이번 전시는 단원고 학부모와 동거차도 주민 등 100명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기록한 책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손글씨 작가 55명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붓글씨로 쓴 작품 100개가 세월호가 있는 목포신항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행동해 주시고 손잡고 같이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4.16 그날을 쓰다 전시회는 목포신항뿐만 아니라 대전과 부산 등에서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고난과 상처를 딛고 만들어진 작품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다시금 4월 16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한국에서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문신을 새기는 젊은이들도 늘면서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여전히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 고양이, 등을 수놓은 분홍색 꽃 2송이. 우리 문신사들 작품인데 이른바 K-타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사 자격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반발해왔지만 지난 2007년 헌재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헌재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사가 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문신사들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이상한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6개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이 4차 유인 우주여행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간인 6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이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은 이날 텍사스주 벤혼 발사장에서 뉴 세퍼드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들은 우주와 지구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높이인 고도 100km 상공까지 올라가 무중력 상태를 체험했으며 약 10분간의 비행을 마친 우주선은 지구에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한 대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주행 중 계곡 아래로 떨어진 버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훼손된 모습인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고 버스의 승객들은 제지업체 근로자들로 당시 지역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지역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주택 침수와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배우 윌 스미스로부터 뺨을 맞은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 30일 그의 코미디 공연이 열렸던 보스턴의 한 극장 입구에 인파가 가득한 모습을 전했는데요. CNN 방송 등은 록이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이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고 록은 눈시울에 불 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그는 시상식에서 벌어진 일은 처리 중이며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측은 폭력을 행사한 윌 스미스에 대해 수상 취소와 회원 자격 박탈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2년여 만에 코로나19 관련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후 도입한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현지 시간 4월 1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했던 그린패스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또한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 외에 전원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축구장과 콘서트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시설에도 객석을 100%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브라질에서 남의 물건을 채워 달아나려던 날치기범이 되려 혼쭐이 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감히 내 휴대전화를 딱 걸린 날치기범입니다. 상의를 탈의한 남성의 목을 두 팔로 감은 채 도로에 앉아있는 여성. 상대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완벽히 제압한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4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영상 속 남자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낚아채자 그대로 쫓아가 호신술로 배워둔 유도의 조르기 기술로 혼쭐을 내준 겁니다.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강도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해 화제가 된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망신당한 날치기범들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죠? 코로나19로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가 순환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웃지 못할 촌극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파 한 뿌리 때문에 도심 추격전입니다. 지난 28일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탄 모녀가 앞에 가는 오토바이를 쫓아가는데요. 대파를 돌려받기 위해 분노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당시 우리 돈 4,000원에 대파 3뿌리를 구매한 이들 모녀는 파 한 뿌리를 길에 떨어뜨렸고 이를 누군가 주워간 건데요. 비싼 값을 주고 산 대파를 되찾기 위해 2km 넘게 오토바이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게임 판돈을 채소로 내걸 만큼 채소 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풍자한 사진과 영상까지 등장해 현지 누리꾼 사이에 화제입니다. 실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황푸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동서로 나눠 푸동과 푸시가 각각 봉쇄되자 마트마다 채소 사재기가 늘고 산지에서 채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채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미 엘살바도르에 갱단과 연관된 강력 범죄가 급증하자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갱단 범죄 비상,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린 수많은 남성들이 속옷 차림으로 빼곡히 포개져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은 등 뒤에 묶였거나 머리 위에 얹은 채 웅크리고 있는데요. 살벌하고 기괴한 장면이 펼쳐진 이곳은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이들은 악명 높은 두 갱단 조직원들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26일 단 하루에만 6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런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비를 강화해 이미 갇혀있는 갱단 조직원들이 감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0년에도 범죄가 증가하자 교도소 내 봉쇄령을 내리고 속옷 차림의 죄수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올해도 또 이런 모습을 공개하자 국제인권단체들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에게 골판지 침대를 제공해서 골판지 사랑을 전 세계에 알린 일본. 이번에는 또 다른 골판지 제품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엔 책상, 일본의 골판지 사랑입니다. 화사한 벚꽃나무 아래 뭔가를 뚝딱뚝딱 조립하는 남성. 짜잔, 완성된 건 웬 책상이네요. 최근 일본의 한 조립가구 생산업체가 출시한 친환경 골판지 책상입니다. 외관상으론 약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일반 골판지 10배 정도의 압축 강도를 지닌 강화 골판지로 제작돼 튼튼하고 다른 종이에 비해 물에도 강하다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26,400엔, 우리 돈 26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반응이 시끌시끌합니다. 누리꾼 사이에 편리한 것 같지만 가격이 비싸다,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등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선수들이 사용하기에는 작고 불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기이한 생물이 무인 탐사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메두사 닮았네, 심해 해파리입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존재감을 뿜어내는 독특한 모양의 생명체. 지난 25일 미국의 한 해양탐사연구소가 하와이와 사모아 중간에 있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촬영한 심해 해파리입니다. 당시 연구진은 원격 조정 탐사선으로 수심 3,500m 지점을 살펴보던 중 가늘고 긴 촉수를 지닌 이 특이한 해파리를 발견했는데요. 연구진들은 개성 넘치는 이 해파리를 하이드로 메두사 종 중 하나로 추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텅 비어있는 듯한 눈동자에 피부에 줄무늬가 있는 유령상어로 불리는 은상어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와, 이 희귀 물고기는 현존하는 어류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해 어류라고 하죠.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만큼 희귀해서 해양학자들이 주목하는 어종으로 상어나 가오리의 먼 친척거리며 약 4억 년 전쯤 별도의 종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